안녕하세요. 갤럭시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혹시 그 키보드, 처음 설정된 그대로 쓰고 계신 건 아니시죠? 네, 오늘 저희가 같이 이야기해볼 자료가 바로 그 갤럭시 키보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특히 이제 예전 피처폰 쓰시던 분들이 그리워하시는 천지인이나 뭐 나락글 자판으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생각보다 유용한 기능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다룬 블로그 글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자판 모양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왜 삼성이 이렇게 다양한 옵션을 줄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써야 진짜 스마트폰 쓰는 맛이 달라질까? 뭐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냥 어떻게가 아니라 왜, 그래서 뭘, 이걸 보자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좋아요. 그럼 일단 가장 기본적인 방법부터 짚어볼까요? 설정 앱에서 바꾸는 거요. 네, 이건 뭐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 설정의 몇이고 일반으로 들어가시면 되죠. 일반 다음에 삼성 키보드 설정, 맞죠? 네, 거기서 언어 및 키보드 형식 누르고 한국어 선택하면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게 왜 아직도 그 천지인, 나락글, 심지어 옛날 펜텍 베가 키보드까지 남아있을까요? 이게 그냥 뭐랄까 유물 같은 걸까요? 하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오랫동안 한국 사용자들이 써왔던 그 손맛, 익숙함, 그걸 존중하는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쿼티보다 이게 훨씬 빠르거든요. 익숙해지면. 아, 하긴 그렇겠네요. 저도 예전에 천지인 정말 빨리 쳤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인 거죠. 동시에 또 단모음 키보드라고 해서 쿼티 기반인데 좀 더 효율적인 걸 찾는 시도도 계속하고 있고요. 아, 단모음 키보드도 있군요. 이것저것 다 제공해서 사용자층을 넓히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매번 설정 들어가서 바꾸는 거 좀 귀찮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그 키보드 툴바 활용을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아, 툴바. 그거 켜두면 진짜 편해지나요? 네, 훨씬 편해집니다. 그 삼성 키보드 설정에서 키보드 툴바 기능 켜두시면요. 카톡이나 뭐 문자 보낼 때 키보드 위에 아이콘들이 쭉 뜨잖아요. 네네, 보여요. 거기 그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 누르면 바로 언어 및 키보드 형식 설정으로 가요. 단계를 확 줄여주죠. 오, 그건 몰랐네요. 바로가기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죠. 그럼 그 툴바 나온 김에 거기 있는 다른 기능들도 좀 볼까요? 뭐 문구 추천이라던가 클립보드, 단축어 이런 거요? 아, 네. 사실 이런 부가 기능들이 어떻게 보면 키보드 활용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문구 추천은 뭐죠? 자주 쓰는 말을 추천해 주는 건가요? 네, 뭐 안녕하세요라던가 자주 쓰는 문장 패턴을 얘가 학습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반복 입력 줄여주죠. 오, 클립보드는요? 복사한 거 저장해두는? 맞아요. 텍스트나 이미지 복사하면 거기에 저장돼 있다가 필요할 때 바로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뭐 주소나 계좌번호 같은 거 입력할 때 유용하고요. 아, 그거 진짜 편하겠네요. 맨날 다시 복사하고 그랬는데. 네, 다만 너무 많이 쌓아두면 좀 관리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그건 좀 신경 쓰셔야 하고요. 그리고 단축어. 저는 이거 진짜 잘 써요. 아, 단축어 좋죠. 예를 들어 JS 이렇게만 쳐도 제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이렇게 제가 설정해둔 문장이 자동으로 딱 나오니까요. 맞아요. 저도 뭐 기억시 치면 감사합니다 나오게 해놓고 쓰거든요. 이게 처음 설정이 약간 귀찮을 수 있는데 한 번 해두면 진짜 시간 절약되죠. 인정합니다. 처음에 귀찮음이 나중에 큰 편리함으로 돌아오죠. 이런 기능들이랑 또 키보드 크기 조절. 이것도 중요하죠. 네네. 손이 좀 작거나 크신 분들 오타 자주 나잖아요. 그럴 때 쓰면 좋죠. 이것도 그 툴바에서 할 수 있나요? 네. 툴바 오른쪽에 보면 점 3개짜리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거 누르고 키보드 크기 선택하면 파란색 테두리가 나와요. 그걸 이렇게 쭉 늘리거나 줄여서 맞추면 됩니다. 오, 되게 직관적이네요. 이것도 오타 줄이는데 꽤 도움 되겠는데요? 생각보다 효과 큽니다. 꼭 한번 조절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삼성 기본 키보드 말고 다른 앱 쓰시잖아요. 뭐 네이버 스마트보드나 디자인 예쁜 키보드 앱 같은 거요. 아, 그렇죠. 서드파티 키보드 앱 말씀이시죠. 네, 그런 걸로 바꾸는 건 좀 다른가요? 그것도 설정해서 가능한데요. 일단 앱을 설치하고 설정, 일반, 기본 키보드 및 추가 키보드 설정. 여기서 그 앱을 활성화해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는데 같은 메뉴에서 내비게이션 바에 키보드 버튼 표시,
이걸 켜두시는 게 좋아요. 내비게이션 바에 버튼 표시요. 그게 뭔데요? 그걸 켜두면 키보드 쓸 때 화면 맨 아래 그 뒤로 가기 버튼이 있는 줄 있죠? 거기에 작은 키보드 모양 아이콘이 생겨요. 아, 네네. 그걸 딱 누르면 지금 설치된 키보드 목록이 바로 떠서 원하는 걸로 즉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주 편해요. 뭐 번역 기능이나 이모티콘 추천 같은 특화 기능 쓰고 싶을 때 바로바로 바꿀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필요에 따라 쉽게 전환하면서 쓰는 거죠. 이야, 들어보니까 갤럭시 티보드 설정이라는 게 단순히 뭐 천지인, 쿼티 바꾸는 걸 넘어서 정말 나만의 입력 도구를 만드는 과정이네요. 네, 맞아요. 자판 종류부터 시작해서 툴바로 편하게 접근하고 문구 추천이나 클립보드, 단축어 같은 걸로 효율을 높이고 또 크기도 내 손에 맞추고 필요하면 다른 앱이랑 연동까지 하고 이렇게 세세하게 맞춤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갤럭시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걸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스마트폰 생활이 훨씬 더 스마트해지고 또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자신에게 맞는 자판 종류랑 크기, 또 부가 기능들을 잘 조합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저희가 주로 얘기한 건 눈에 보이는 설정들이었잖아요. 레이아웃이나 기능 같은 거. 그쵸.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키를 누를 때 손끝에 느껴지는 진동 피드백이나 아니면 타닥타닥하는 소리 같은 거요. 아, 그런 감각적인 부분들이요. 네. 그런 촉각적이고 청각적인 요소들이 여러분의 타이핑 만족도나 혹은 속도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그러게요. 저도 진동 세기 같은 거 설정해놓고 쓰는데 은근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진정한 나만의 키보드 설정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완성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본 영상의 자료는 직접 작성한 블로그 글 기반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에서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되셨다면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공유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혜테크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생활에서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해드리고 싶습니다. 평상시 불편하거나 궁금했던 점들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최대한 알려드리고 도와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